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저는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데 지금 아내와 저희 딸은 옆에서 지금 자고 있고요. 자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해야죠. 네, 쉴 수가 없죠. 공부는 쉴 수 없습니다. 오래 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종목 분석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하면서 관세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것의 연장선으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미국 엘라바마 쪽에 공장을 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하면 성우하이텍이나 아진산업, 현대공업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요 세 가지로 좀 함축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현이와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오늘 두 번째로 화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길지 않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남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드디어 EU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게 둘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계속 줄다리기를 했었던 그 유럽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련주가 자동차 쪽 아닙니까? 유럽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 우리가 진출할 때 대표적으로 유럽에는 폭스바겐이 있고요. 일본엔 토요타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인데 폭스바겐과 토요타는 지금 15% 관세 합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지금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관세 협의를 빨리 좀 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일본은 700조 원 때 투자를 약속을 했었고 대표적인 농산물 쌀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는 그 대부분의 그 조건들을 보면 이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얘기가 항상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 개방이 이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일본과 유럽 그리고 호주마저도 소고기 그리고 뭐 쌀 이런 쪽으로 농산물을 개방을 하면서 지금 관세 협상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EU도 마찬가지로 830조 원 이상의 그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도 어느 정도 미국에게 자신들의 어떤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했다. 자, 그걸 끝으로 이제 타결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가 맨입에 타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고요. 화신의 간단한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8,900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EU의 이 관세 협상 소식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게 지난번 일본 때보다는 좀 약해요. 한번 시장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약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이 이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사이에서 계속 좀 깔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3,108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3,4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자, 지금 다루고 있는 세 개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게요. 지금 참고지표를 보시면 PER이 5.83배이기 때문에 동일 업종 PER 대비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죠. 0.57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 주가는 더 떨어져 있는 저평가 상태다라는 것을 참고 지표를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글로벌 오토 트레이딩 최대 주주로 16.4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모회사인 화신전공이 5.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특수 관계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지금 우호 지분이 한 50% 절반 이상 되는 지분 구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재무 실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은 꾸준하게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024년 작년에
1조 7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가이던스는 1조 8천억 원으로 외형이 좀 증가할 것 같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좀 꺾여 있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화신의 모습이고 부채 비율, 뭐 재무 건전성, 자, 이런 부분은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이죠. 부채 비율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부분인데 장부 가치 대비로 부채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재무 건전성이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2분기 가이던스 실적을 보시면 비슷한 매출이 올해 1분기, 2분기에서도 나왔고 나올 예정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지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뉴스 분석과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땐 어디에서 이런 수익성 개선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재고를 미리 좀 쟁겨놓을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관세 영향을 좀 덜 받았다. 그리고 매출 자체는 증가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네, 화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긴 할 텐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를 사업군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년 실적을 보시면 219억 정도가 이 배터리팩에서 나왔는데 자, 올해 1분기만 봤을 때 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기존보다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좀 계속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BR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고 기존에는 이제 1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익성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지금이 저평가구나라는 생각에 단기적인 어떤 급등을 노리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거고요. 자,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네,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샤시 파츠 쪽인데 이쪽에서 66%의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요. 주요 품목을 보면 멤버류, 암류, CTBA, 모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따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바디 파츠 쪽이 있는데요. 여기는 1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바디 파츠도 마찬가지로 품목을 보면 어떤 건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품군이 매출 1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아까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지금은 1.9% 매출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가 뭐 캐지미니 뭐 어쩌니 해도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캐파는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증가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신의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도통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샤시 쪽이죠. 보시면 이건 뭡니까? 네, 엔진을 지지하며 차축과 차체를 연결하는 아까 멤버라고 나왔잖아요. 프론트 크로스 멤버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어 CTBA 아까 CTBA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의 후륜에 장착되어 직선 주행 시 도로 입력 정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선회 시 차량의 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함. 이 정도만 아시죠? 여러분들 더 우리가 뭐 차량 뭐 정비사 할 것도 아니고 이쪽 엔지니어를 우리가 진출할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부품을 만들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비중이었던 바디를 볼 텐데 바디 보시면 바디 부품이 이렇게 좀 나오죠. 이 부품은 엔진룸과 차내 외부의 구분벽으로 엔진 후드와 프론트 도어의 연결 및 배수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멤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차량의 전반부 좌우측 바퀴 상단부에 장착이 되며 바퀴 상단부에 장착이 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진동과 충격 완화 및 흡수 역할을 하는 쇼크 앱소버를 고정,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론트 도어 및 리어 도어에 부착점이 있음이라고 설명해주는 이런 장치들, 샤시류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화신의 주요 사업이다라고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신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배터리 팩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의 뚜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떤 거냐? 노면의 이물질, 우천시 침수, 외력에 의한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여 화재 폭발로부터 운전자를 보호. 되게 거창한 기능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그냥 케이스 뚜껑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뭐 고부가 가치의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금형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샷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의 프레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만드는 회사가 화신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열사들을 보시면요. 중국, 그리고 인도 쪽에, 베트남 쪽에 이게 공장이 있고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있겠죠. 그리고 브라질에 또 공장이 있고, 네, 미국 엘라바마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엘라바마죠. 자, 미국의 부품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 기아차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도 15% 이내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와 함께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일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 뉴스는요, 올해 2월 2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근데 조금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한 자동차 부품주가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미국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부각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나옵니까? SL과 화신과 서현이와. 자, 이 뉴스에서도요, 제가 3개만 다뤄보자라고 했던 이 종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심껏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3개의 종목을 다뤄본 건 아니에요. 네,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이 뉴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회사를 꼽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많은 부품사들 중에서 지금은 이 3개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집중해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얘네들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단은 자동차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관심 없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3개 종목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건 아니죠.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주목을 받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완성차들이 현지 생산 대수가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공장을 두고 있는 부품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매출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관세가 부과될 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관측으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8%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이미 25%가 부과된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15%로 줄어들게 되면 이 3개 종목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이 기사는 뭐냐면 25%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품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도 부각을 받고 관세가 떨어져도 부각을 받는다.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을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은 25%가 부과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관세가 25에서 15로 줄어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은 더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PER, PBR 수치를 봤을 때도 시장이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많은 매물 소화를 하고 200일선을 올라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관세로 인한 영향에 있어서도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응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품주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해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화신의 차트인데요. 지난번 영상 서현이와 영상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200일선, 요 형광색 선이 200일선인데 200일선 밑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이 200일선을 지금은 타고 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의 주가의 위치가 많은 매물대들이 모여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이때는 7월 23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됐던 날이었고 오늘 3.11% 화신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이 뉴스로 오늘도 역시 반응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이슈인 대한민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이들과 비슷한 수순이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한 14%대로 예를 들어서 관세가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강한 반응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자. 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단기적으로 한 50에서 40% 정도까지만 우리가 상승을 보고 기존에 넘지 못했었던 그 전고점 있죠.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눌려 있었고요. 계속 저평가 상태에서 찌그러져 있었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자,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자동차 산업의 다른 기업들보다는 무언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기록했었던 이 전고점 대략 한 14,000원 부근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포트 좋은 게 있으시면 거기에 더 비중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많은 종목을 확장하시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와 기아차 중심으로 화신과 SL 그리고 서현이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충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화신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은택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SL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실을 맺으시길 텐선비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